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의 일이 다 정리가 되어서 납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 워낙 독특하고 놀라운 일이라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셔도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금슬 좋으신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까지 총 4명이서 살아왔죠. 그런데 제가 유치원을 가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많이 어렸기에 어머니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늘 무시했죠. 항상 저만 챙기고 동생은 소외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남매를 보면 엄마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는 항상 동생한테 차별 대우를 하셨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와 아버지가 많이 뭐라 했습니다. 착하고 바른 동생이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던 제가 동생 대신에 화도 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는 동생을 차별 대우를 하시다가 결국 집을 나가게 되셨어요. 항상 동생 놀아주고 밥 챙겨주는 건 저의 몫이었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엄마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외롭긴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유치원생 때부터 동생과 저를 차별 대우를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집을 나가셨어요. 하루 이틀 뒤면 돌아오실 줄 알았지만 어머니는 그 뒤로 집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돈을 벌러 잠깐 지방에 갔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이혼하겠다, 집 나가겠다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제가 또래들보다 조금 더 일찍 처리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니 아버지 혼자 저희 남매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항상 밤낮 없이 저희 남매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늦게 퇴근을 하시면 자고 있는 저와 동생 옆에서 오랫동안 울다가 잠에 드셨어요. 일부러 자는 척을 한 적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대체 동생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식들을 버리고 갔을까요? 저는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동생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제가 엄마의 노릇을 대신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생도 저를 많이 의지했고 저희 남매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동생은 저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저희 집안의 일이 소문이 나고 저희 남매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찍 철이 들었다면서 저희 남매를 동네 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항상 저녁밥도 챙겨주시고 놀러도 데리고 다녀주시면서 다들 부모님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동생을 더 잘 보살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로 정이 많은 사람이세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주위에서 아버지한테 바보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 쉽게 넘기지 못하세요. 깊게 감정이입을 하시고 마치 자기 일처럼 헌신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다들 주위에서는 아버지한테 미련하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리시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저와 동생도 커서 아버지처럼 저런 착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아버지를 욕해도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늘 응원했어요. 저희한테는 슈퍼맨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커서 금방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고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와 동생은 정말 남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지 않았고 성격도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지 싶을 만큼요. 동생과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핏줄이고 남매라는 거 하나로 맞춰가며 살았죠. 아버지는 저희가 커갈수록 돈벌이가 더 부족하셨는지 결국 해외로 가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정말 멀고 대화 하나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사실까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끝까지 저희 남매만 생각하시며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저와 동생 둘이서 산다고 해도 무방하죠. 저와 동생은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대학교를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저희는 생계유지가 제일 급했거든요. 아무튼 저와 남동생은 나름 만족스러운 회사에 취직도 성공했고 이제 점점 생활이 여유로워지게 되었어요. 항상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서 새 가족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남매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점점 차고 직장에서도 어느덧 상사가 되어버렸어요. 입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제가 벌써 한 부서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제 주위에서 결혼을 하나둘씩 하니까 저도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반지를 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이런 건 남자가 해야 된다며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혼했죠.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승낙을 해주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둘 다 바쁘고 결혼식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집에 바로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우선 저희 아버지와 남자친구, 그리고 제 남동생 넷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위 얼른 보고 싶다고 외국에서 바로 비행기를 끊고 달려오셨어요.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좋다고 매형이 생기는 거냐고 기뻐했죠. 저희 집은 무난하게 잘 넘겼지만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 아들 고생시킨다고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에 불과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도 저희 집처럼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대요. 그리고 외동아들이라서 좋은 곳에 장가를 보내고 싶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얼른 며느리 보고 싶다면서 벌써부터 저를 며느라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저희는 양가 가족에게 인사드리는 것도 성공적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웨딩 사진 찍고 혼수 같은 것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지금 만나는 여자분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만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잠잠해질 때 재혼을 하시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재혼을 하시고 정식적인 가족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너무 잘 됐다며 좋아했고 남편도 노년에 아버지 혼자 안 계셔도 돼서 너무 좋다고 말하였죠.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고 신혼집에 입주도 했습니다. 정말로 부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한창 신혼일 때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하시는 여성분은 정말 아리따우시고 곱게 생기셨더라고요. 5년 동안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셨고 혼인신고만 하셨어요. 집안에 좋은 소식이 배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식적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조금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아직 새어머니와 어색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시어머니의 성격은 정말 활발하시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잘 깨주시고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시댁에 놀러갈 때마다 저는 공주 대접을 받았고 매번 자기가 다 하겠다며 시어머니가 움직이셨죠. 저도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 항상 시어머니에게 앉아있으라고 티격태격하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시댁의 분위기는 아주 화목했어요. 오히려 제가 시댁에 가서 오래 있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2년 차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점점 신혼의 분위기도 줄어들었고 회사 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어느 날 저희 집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계속 제 남편에게 평소보다 더 살뜰히 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30이 넘었고 새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터치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원래 서먹서먹했던 사이였는데 한순간에 과감해지니까 놀라셨죠. 시어머니 빼고 저 포함 3명이서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만 그랬어요. 아들, 엄마 보고 싶었지? 아들, 난 세상에서 아들밖에 없어. 원래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색한 사이여서 필요하지 않는 말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정말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편한테만 선물을 사주시면서 길 지나가다가 아들 생각이 나서 샀어 라고 하거나 뭐든 제 남편과 함께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함을 풀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제 선물은 없어요? 저 속상해요 라고 애교를 부리며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도 항상 무시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말이죠. 시아버지도 요즘 따라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자기한테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던 시어머니가 최근 들어 저와 시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편만 좋아하니까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4명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가 되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사 과정이 무서우셨는지 남편의 손만 꼭 잡고 있었고 저와 아버지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하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병명은 바로 치매였습니다. 중간중간 원래의 기억이 돌아오긴 하는데 제정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아들한테 이렇게 살뜰하신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의 과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결혼 초에 남편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사실 시아버지와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돈 때문에 보육원에 잠시 맡겨두고 도망쳤다가 돈을 얼추 모으고 아이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 보육원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자신의 자식 소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사무쳐서 제 남편을 자신이 낳은 친아들로 본다고 합니다. 저희 셋은 그 자리에서 숙연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직도 기억을 하실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여기서 더 심해지실 테니 하루라도 빨리 추억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병실에 나왔고 정말 오랜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러다가 결론은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셨지만 보육원 이름과 아이의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항상 남편의 이름 말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정말 다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말씀해주신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보육원은 제 고향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잠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기억해요. 그리고 동네에 보육원이 있다는 걸 말로만 들었는데 우연히 그 보육원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곳이었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보육원에 들어가서 원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민혁이 누나 아니세요? 라고 하며 제 남동생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원장님은 아이고 왜 몰라요. 여기 얼굴에 점이랑 딱 보니까 민혁이 누난데. 여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민혁이 남매 다 알잖여.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웃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동네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매를 모르는 동네 주민분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육원 원장님까지 아시니까 신기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보육원 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이름에 대해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장님에게 혹시 이 보육원에 김동현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갑자기 당황을 하시더니 동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현이가 민혁이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문이 턱 막혔죠. 그런데 저희의 표정을 보고 원장님이 더 당황을 하시면서 아니, 동현이가 여기서 자랐다가 아버지가 입양해 가신 거 몰라? 너 그때 아버지 손잡고 동생 생긴다고 좋아하면서 졸래졸래 따라왔잖아. 아, 그땐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날라나? 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원장님 말에 의하면 제 남동생이 시어머니가 찾고 있는 자신의 아들인 김동현이라는 아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보육원을 박차고 나가 주저앉은 채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뒤따라 나와 도와주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남동생이 동현이란 아이가 맞대요. 아버지가 정이 너무 많으셔서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동현이가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때는 동생이 신생아만큼의 갓난아기였는데 너무 마르고 애가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여서 원장님에게 어떻게 온 애냐고 물었더니 애엄마가 새벽에 버리고 갔대요. 근데 애가 너무 순해서 울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더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집에 동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어머니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화를 불같이 냈지만 아버지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걸 아니 참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만 하셔서 육아는 오로지 어머니 담당이었으니 두 아이를 감당하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추어졌어요. 왜 어머니가 동생을 그렇게 싫어하고 막대했는지 납득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어떻게 동현이의 친엄마인가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남동생이 핏줄로 따지면 시어머니의 아들이니까 그럼 남편과 형제 아닌가요? 갑자기 족보가 꼬이고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놀란 건 아버지였죠. 자신이 아들을 버리고 간 여자가 어떻게 사돈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우연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동생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동생이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호적에서 빼달라고 하면 어쩌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제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아들한테 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맡겼고 저와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지셨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희도 이 상황을 말할까 말까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말하는 게 옳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남동생의 답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서 잘 기억을 못 하셨고,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누워 계셨죠. 그리고 남동생은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누나, 난 평생 누나 동생이야. 그리고 아빠는 평생 우리 아빠고. 난 이렇게 살래. 엄마 없는 채로.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이 자신의 친어머니인 시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건지 시어머니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치매가 너무 심하셨거든요. 남동생은 울지도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솔직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남처럼 살아와서 엄마라고 안 느껴진대요. 사실 저와 남편이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 친자가 맞긴 했습니다. 남동생도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겠다더군요. 결국 이 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동생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았고 가족들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가 자주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남매의 꿈인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사는 것도 이제 얼추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은 어색함은 아예 없었고 오히려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다는 게 아직까지도 놀라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